안과는 좀 완전 교정 위주로, 안경사들은 상담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처방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경사가 안과 의사가 내린 처방을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경잡 손정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밌는 내용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경원에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안과에 가시는 분들이 한 20%, 안경원에 오신 분들이 한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안과 비중이 좀 높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굳이 제가 이제 구분을 짓자라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안과에 가시는 게 괜찮은 것 같고, 내가 계속 안경을 쓰고 있다라면 굳이 안과에 안 가시고 안경원에 가셔서 안경을 맞추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안사가 해주면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검안사란 제도가 없습니다. 원래 눈을 담당하는 그 직업이 세 부류입니다. 안과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검안사, 안경사 세 부류인데 우리나라에는 검안사가 없고 검안사 영역을 안과의사님과 안경사가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안과에 계신 분들이 검안사가 아니고 안경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경원에서도 안경사가 아니면 굴절 검사를 할 수 없고, 안과에서도 현실적으로 안경사가 아니면 근무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과 의사라면 당연히 시력 검사를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개인 병원에 들어보면 안과 선생님들이 직접 굴절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안경사를 지칭한 검안사로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전에는 많은 안과 선생님들이 직접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굴절 검사는 굳이 직접 안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뭐 안경사와 안과 의사만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돼 있는데, 간혹 얘기 들어보면 조무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간혹 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안경사가 하듯이 처방 내리면 그건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고 제 개인적인 30년을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말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의견과 반대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제 말 들어보고 판단은 소비자들님께서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과와 안경원의 차이가 뭐냐면, 이 두 부류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보다는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선생님마다 처방에 다 스킬이 달라요. 안경사도 같은 안경사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뉴스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떤 고객님이 안과에 여러 군데 같은 사람이 동일 비슷한 시간대에 다녔는데 처방이 한 군데도 같이 안 나왔다는 어떤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고객님이 생각했을 땐 도수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도수의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과와 안경원의 차이를 굳이 말씀드린다라면, 안과에서 나오는 처방을 이렇게 받아보면 학교에서 배우고 이론 그대로의 어떤 적용을 해서 완전 교정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경원에서는 완전 교정보다는 고객님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니즈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용도에 맞고 성격에 맞고 습관에 맞는 용도로 도수를 편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경원에서도 완전 교정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안과는 좀 완전 교정 위주로 눈에 딱 맞는 처방만 고수하고, 안경사들은 상담을 통해서 조금 여러 가지 변수를 줘서 좀 편안하게 처방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차별화를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경사가 안과 의사가 내린 처방을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넣어봤어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손님이 안과 처방전을 가지고 왔을 때
안경사가 그 처방을 변경할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의 답이 안경사는 안과 의사의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처방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안경사들은 안과 처방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고객이 원할 시에는 우리가 기존에 했듯이 도수를 어느 정도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경사는 안과 의사의 처방을 건드릴 수 없는 게 보건복지부의 해석이더라고요. 간혹 요즘 보면 안경원의 안경사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존중을 해주시고, 만약에 고객님이 의심스럽고 만족 못하고 한 번 더 해보자고 요구했을 때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바꾸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객님들도 항상 안경사들이 무조건 처방 바꾸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불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안경사한테 한번 요청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안과 처방전을 무조건 바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있죠. 어저께도 제가 한 아주머니를 병원에 갔다 오시라 했는데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이런 안경은 처음 봤다고 칭찬하고 가셨는데 그분은 백내장이었어요. 도수 검사를 하는데 내가 도수를 아무리 넣고 해도 시력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서 안과에 가보시라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안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정밀 안질환의 어떤 검사를 받고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학생들이 보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괜찮았는데 짧은 시간에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학생들은 안과에 가셔서 진짜 근시인지 가짜 근시인지, 진짜로 진성 근시인지를 판단받고 처방 내려서 안경을 써야 되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왔는 가짜 근시 같은 경우에 안경을 쓰면 평생 안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6세 이하 어린이들. 6세 이하 어린이들은 사실 아직 지적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력도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검사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애기들은 눈에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걸 조절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절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상태에서 시력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과에 가면 그 눈에 힘을 푸는 약물 처방을 통해서 처방을 받으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정답은 없고 소비자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소비자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경을 처음 쓰신다라면 안과에 가서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눈의 전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검사를 하고 처방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안경을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안경원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팁을 더 드리면, 사람마다 다 이 처방의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믿을 수 있는 처방을 하고 싶다라면 저는 안과 두 군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안과 두 군데 가서 처방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안경원에 가셔서 안경사하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깊이 있게 상담을 하면 상당히 어떤 오차를 줄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제가 고객님들한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님들이 어떤 자기 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조금 너무 많은 또 변화라든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고객님한테 한 번 더 다른 안과를 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개의 처방을 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상담하면서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금 더 정확하고 좋은 안경을 맞추고 싶다라면 그런 방법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추천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잘하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임상이 많은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누가 나와도 나는 완벽하게 내가 처방을 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조태꾸만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